어젯밤에도 또 화장실 때문에 깼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합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그냥 잠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 데이터를 보면 야간 소변 빈도가 높은 분들의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물을 적게 마시면 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을 줄이면 오히려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방광은 더 빨리 신호를 보내고 수면은 더 얕아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밤마다 2~3번은 깨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자꾸 졸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옵니다. 이 패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겪던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로 밤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 습관이 뭔지,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밤에 깨지 않고 푹 자고 싶으시죠?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으시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생활,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자기 전에 물도 거의 안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밤 11시쯤 자리에 누우면 새벽 1시, 3시, 5시 이렇게 계속 깹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낮에는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옵니다. 혹시 또 화장실 갈까봐 불안하거든요. 이게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면 우리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집니다.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기억력도 점점 나빠집니다. 특히 위험한 건 새벽 낙상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면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야도 흐리고 평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가다가 문턱에 걸리거나 미끄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새벽 시간에 발생합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요. 물을 안 마시면 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을 줄이면 몸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방광이 더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 농도가 진해지면서 방광벽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면 적은 양에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낮에 물을 안 마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변비가 생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해결책도 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바소프레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우리 뇌에서 나오는 신호인데요. 밤이 되면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낮보다 훨씬 적게 만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국내 노인 수면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부터 야간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점점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인데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몸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72세 김영수 님도 그러셨습니다. 밤에 깨서 화장실 가면 낮에 보는 것만큼 양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셨는데 바로 이 바소프레신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밤에 몸을 깨우는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을 하거나 밝은 화면을 오래 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건 모두 뇌를 깨우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바소프레신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무조건 줄이면 안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몸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빨리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물의 양이 아니라 몸이 밤을 준비하도록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탄력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의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가 옵니다. 200에서 300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해외 노년기 방광 기능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부터 저장 능력이 점점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양은 별로 안 찼는데도 자꾸 마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이순자 님도 그러셨어요. 화장실 가면 정작 양은 얼마 안 나오는데 마려운 느낌은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저녁 이후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신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광벽을 자극해서 더 빨리 신호를 보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다리 부종과 체액 이동입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기도 하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심장 쪽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신장이 이걸 소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에서도 낮 동안의 부종과 야간 소변 빈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박정호 님도 저녁마다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꼭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이럴 때는 저녁 전에 가벼운 움직임이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고 누워 있거나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체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미리 빠져나갑니다. 밤에 갑자기 몰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깊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잠이 깊습니다. 중간에 방광에서 신호가 와도 뇌가 무시합니다. 아직 참을 만하면 깨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듭니다. 수면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부터 렘 수면과 깊은 수면 비율이 점점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방광이 조금만 차도 바로 눈이 떠집니다. 소음이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최미경님은 옆집에서 문 닫는 소리만 나도 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잠이 얕아지는 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통증, 호르몬 변화 등등. 하지만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긴장을 풀고 뇌를 진정시키고 몸이 잠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히 늦은 시간 스마트폰은 피해야 합니다. 밝은 빛이 뇌를 깨우고 자극적인 정보가 생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잠은 더 얕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밤을 좌우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저녁에 먹으면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 참외, 배 같은 건 수분 함량이 90%가 넘습니다. 국내 영양연구에서도 저녁 과일 섭취와 야간 소변 빈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한상철 님도 저녁마다 과일을 드셨는데 그날 밤엔 꼭 더 자주 깬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녁을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수분은 적으면서 몸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량도 줄고 수면의 질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저녁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 드시나요? 아니면 국물 많은 찌개를 드시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화장실 더 자주 가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나나를 활용하는 겁니다.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낮습니다. 전체의 75% 정도인데 수박이나 참외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먹어도 밤에 소변량이 급격히 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몸을 안정시키는 성분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 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저녁 식사 전후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천천히 성분을 흡수하면서 밤을 준비합니다. 이 시간대가 가능하신가요? 만약 저녁 식사가 더 늦다면 식사 직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드시는 겁니다. 바나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칼륨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낮 동안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됩니다. 특히 방광 주변 근육도 안정됩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예민한 신호가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뇌에서 오는 흥분 신호를 줄이고 몸 전체를 이완 모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잠이 깊어지고 작은 자극에 덜 깨게 됩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부족이 수면 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다만 욕심내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늘어나고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것도 칼륨과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시면 이것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입니다. 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잠들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물론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바로 멜라토닌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수면 신호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꾸준히 드시면 몸이 밤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음식과 과하게 섞지 마세요. 바나나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나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내일 걱정, 오늘 후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시나요? 그럴 때도 바나나가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트립토판이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숙한 바나나는 당분이 너무 높습니다. 가장 좋은 건 노란색의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영양도 좋고 소화도 편합니다. 집에 있는 바나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초록색이 남아있으면 하루 이틀 더 두세요. 까맣게 변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익은 걸로 드세요. 바나나와 함께 아몬드 몇 알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바나나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다만 소량만 드세요. 5알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소화 부담이 생깁니다. 견과류가 괜찮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바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적당히 익은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드세요. 원하시면 아몬드 몇 알을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2시간 전까지는 다른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밤에 깨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고 참고 버텨왔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몸은 더 예민해집니다. 방광은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고 수면은 더 얕아집니다. 낮에는 탈수 때문에 어지럽고
밤에는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반대로 몸이 밤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수면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낮 동안 집중력도 좋아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바나나 하나로 밤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것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거창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원래 가진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나오도록, 방광이 안정되도록, 수면이 깊어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적당히 익은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3일만 지켜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큰 변화가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면 분명 달라집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신호를 주면 몸도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바소프레신 분비가 정상화되고 방광도 안정되고 수면도 깊어집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당뇨나 전립선 문제, 심장 질환 같은 건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만 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요. 이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바소프레신 이야기였나요? 방광 탄력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바나나 활용법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바나나 하나로 밤을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잠 응원하겠습니다.